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바로 전설의 배송맨 전배님께서 오랜만에 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기 때문에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전배님, 네, 안녕하십니까. 타이밍도 너무나 좋아요, 우리. 제가 이 시간 맞추려고 진짜 쇠가 빠지게 뛰어서 배송 맞추고 지금 차에 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전배님이 찾아오신 또 이유가 있으실 거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주제가 있을까 궁금하긴 합니다. 잠깐만요. 네. 프레임 좀 씌우고. 반갑습니다, 돌비님. 갈아 끼우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위학의 경계선이라고 해볼게요. 의학의 경계선? 네. 알겠습니다. 제목부터는 일단은 어떤 건지 감이 잘 안 오는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대십니다. 전배예요! 이게 일이 있던 지는 10년, 11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때 당시 제가 나이트에서 일을 할 때였었는데 일요일이었어요. 자다 있났는데 언제나처럼 밤이길래 출근도 안 하겠다. 뭐하지 했다가 시간이 7시가 다 돼갖고 이모님한테 전화나 해갖고 맛있는 것 좀 먹자고 해야겠다 싶어서 그때는 지금의 와이프랑 만나기도 한참 전이었고 해서 이모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모님께서 전화를 받더니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모 이러는데 전화기 바깥으로 잔잔한 발라드 음악이 들리더라고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모님 신당 주변에 자주 가는 선술집이 있는데 전집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무슨 막걸리, 돌비 막걸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자주 가던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발라드를 자주 틀어준 것 같아서 이모 혹시 돌비 막걸리 거기냐고 이랬더니 이모님께서 갑자기 네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존댓말을 갑자기 이모 누구랑 같이 있어요? 통화하기 좀 그래요? 했더니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요? 알았어요. 같이 밥이나 먹을까 했더만 알겠어요. 맛있게 드세요. 이러고 전화를 딱 끊으려는데 이모님 전화기 바깥으로 웬 젊은 여자의 목소리로 누구야? 이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고 이모님께서 바로 손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그 반대쪽에 있는 목소리로 에이 딱 봐도 아니구만 남자네 그지 이러더니 전화기를 팍 뺏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기 어디 막걸리집이니까 이리로 빨리 와요 하면 전화를 뚝 끊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냐 이건 또 싶었는데 문자가 바로 왔어요. 오지 말아라. 그 문자를 딱 보고 가면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마음은 바로 접었고 밥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되지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배달의 민족이라던가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 책자가 저희한테는 다였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책자 몇 개 꺼내가지고 뭐 먹을까 이러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문자가 띠링 울리더라고요. 올라면 빨리 와. 그 문자 딱 보고 에휴 그럼 그렇지 싶어가지고 바로 술 먹겠다 싶으니까 차는 안 끌고 가고 택시를 타고 바로 이모님이 계시는 그 돌비 막걸리에 도착을 했고요. 그냥 들어가기 조금 그래갖고 편의점에 가갖고 그 견디셔 2병 있잖아요. 그거 2병 사가지고 그 막걸리집에 도착을 했는데 막걸리집 도착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저 끝에 보니까 이모님하고 좀 젊은 여성분 굉장히 이쁘장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모님께서 저쪽에서 등을 지고 계셔갖고 제가 이모님 쪽에 얼굴을 싹 들면서 왔어요 이랬더니 제 얼굴을 쳐다보는데 못 볼 거를 쳐다본 것 마냥 사색이 되시는 거예요 이모님께서. 그래갖고 표정이 왜 그러신데? 빨리 오래매 이랬더니 야 내가 언제 이럴라다가 갑자기 이모님께서 맞은편에 있는 여자를 싹 쏘아보시는 거예요.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언니 화장실 간 사이에 내가 그냥 오라고 문자 보냈다고 왜 못 볼 사이도 아니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불편해갖고 이모님께서 오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여자가 이모님 핸드폰을 빼들어갖고 문자를 나한테 했구만 이런 상황으로 비춰지긴 했었는데 그런다고 거기서 제가 어버버 탈 이유도 없고 그냥 봉투에 있는 거 견디셔 2개 꺼내가지고 하나씩 드렸어요. 이거 드시라고 지각한 것 같아갖고 하나씩 드린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모님 맞은편에 있던 그 젊은 여자가 제 손을 확 끌어가지고 본인 옆에다 앉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 얘 뭐야? 언니 나 얘랑 같이 살면 안 돼? 어머 얘 봐봐 어이구 야 너 몇 살이야? 누나랑 같이 살래? 어디 살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상황이 저는 되게 좀 뭐라고 할까요? 민망하기도 했었고
일단은 그 여성분은 피부가 굉장히 하얗고 네. 뭐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냥 영화에 보면 구미호 나오는 그 전형적인 그 캐릭터 있잖아요. 아, 네. 네, 빼다 박을 정도로 일단은 뭐 지금의 제 와이프보다는 못생겼습니다만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고 피부도 뽀얗고 얼굴도 색조 화장을 눈 쪽에다가 까만색, 빨간색을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그냥 딱 연예인? 와 예쁘다 누가 봐도 그 정도의 외형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외형과는 반대로 굉장히 싼티나는 행동과 그런 말투? 오. 그냥 다짜고짜 처음 봤는데 뭐 나랑 같이 살래? 나랑 만날래?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손등으로 제 볼을 막 쓰다듬고 그러니까 이 뭐 하는 여잔가 싶은 거예요 이제. 근데 보통 이 정도 하면 제가 아는 이모님 성격상 뭐가 하나 날라왔다던가 아니면은 뭐 갖은 극찬을 해주시다던가 이렇게 할 텐데 조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슬쩍 민망한 투로 이모님 쳐다봤는데 이모님 그냥 저희를 본체 만체하고 막걸리 잔에다 막걸리를 따라가지고 뻘컥 드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모 이거 어떻게 되시는 분이시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 뭐 그냥 이것저것 해요. 이것저것 하고 뭐 점사도 보고 사주도 보고 그러다 확 기분 나쁘면은 그냥 뭐 살도 날리고 뭐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소리 자체에서 어떠한 기품 그리고 뭐 제가 뭐 무속인들을 봤을 때 느껴지는 그 아우라 예.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냥 무슨 화류계 여자도 아니고 무슨 행동 거지 자체가 너무 저급한 거예요. 그래서 예. 누구나 그렇겠습니다. 예쁜 여자 보게 되면은 특히나 솔로일 때 호감이 간다든가 와 되게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 생각이 든 거는 채 뭐 2초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일단은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더러웠어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그 여성분 옆에 계속 앉아있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저 담배 하나 피고 올게요 하면서 밖으로 나갔는데 나가서 담배 하나 피우고 놀란 가슴 좀 진정을 시켰죠. 이거를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제가 그 막걸리집을 가서 한 30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땡겨서 시 앞에 앉히더니 뭐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고 혼이 나간다는 게 이게 바로 혼이 나간다는 느낌이더라고요. 딱 놀란 가슴 담배 피우면서 딱 진정시키고 다시 들어와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모님 옆으로 앉았고요. 이모님 옆에 앉자마자 이 여성분은 갑자기 야 너 여기 앉아 내 옆에 앉으라고 하면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탁탁 치는 거예요. 오늘 처음 뵀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모님께서 말을 뚝 자르더니 아이 됐고 이번은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모르는 척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또 뭔 소린가 싶기도 했는데 이 이모님 맞은편에 있는 여성분은 싫어 내가 할 거야 이거 무조건 내가 해야 돼 내일이야 내일 무조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이모님은 재차 안 돼 하지마 하지 말랬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 단어로 한 10여 분을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 그래가지고 저는 뭐하는 사람 뭐 불러놓은 건 아니지만 뭐 어떻게 따져보면 불러놓고 지금 두 분이서 뭐 하시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그러는 찰나에 그 맞은편에 있던 여성분 전화벨이 울리는 것 같더니 전화 왔다 언니 나 간다 우리 자기 다음에 봐 이러면서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뭔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일단 그 여성분이 가기는 갔고 저랑 그 이모님 둘이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모님께서 한숨을 푹 쉬더만 막걸리 잔에 막걸리를 혼자 이렇게 막 따르려고 하길래 제가 막걸리병을 뺐었죠. 그래갖고 이모 왜 이렇게 혼자 자작을 하시냐 내가 따라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따라드리고 있는데 다 어느 정도 술잔에 술이 차 갈 때쯤 제가 병을 이렇게 거두지도 않았는데 그냥 잔을 낚아채가지고 벌컥벌컥 드시는 거예요. 안주도 안 드시고 해갖고 이모 오늘 뭐 막살기로 하신 거예요? 안주도 먹고 그러셔야지 막 이랬더니 막 혼자 사색에 잠기시는 것 같더니 에이 썩을 것 이러더니 선배야 왔으니까 어찌됐든 이거 말상대 대주고 술상대나 좀 대줘라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뭐 언제나 안 그랬냐고 받으시라고 하면서 술잔 좀 따라드렸는데 몇 잔 연거푸 이렇게 드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선배야 너는 선한 사람이랑 악한 사람이랑 기준점을 뭘로 두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있어요? 선한 사람은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악한 사람은 뭐 나쁜 일 했으니까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 그렇게 갈리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빵 터지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갖고 선배야 나는 있잖아 가끔 너랑 얘기하고 있으면 진짜 통쾌하다고 너는 어떨 때 보면 진짜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어떨 때 보면은 행동함에 있어서 그냥 올리 직진이라고 딱 경계선이 딱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너만큼 이렇게 잘 나눠놓고 일을 하는 사람 본 적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머쓱해졌죠. 그러면 그래 뭐 선인 악인 뭐 그렇다 치자 너는 그럼 위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는 거예요. 위악이요? 위악? 어쨌든 그것도 악 아니에요. 안 좋은 거지 이랬더니 그래 뭐 그게 맞다면 맞는 거지. 선배야 이 얘기까지 한 김에
내가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 있는데 요거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요것도 한번 그러면 이 생각들을 한번 풀이를 해봐라 하면서 이틀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이모님께서 언제나처럼 신당에서 점사를 보고 계셨었는데 예약 손님이라 해서 시간을 맞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 또래쯤 돼 보이는 남성분이 들어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앉으세요 하고 어떤 일 때문에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남성분을 또리라고 지칭을 하고 또리가 다짜고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좀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모님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기가 차갖고 그냥 저항 없이 미친놈 이 말 먼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이모님께서 욕을 하니까 이 또리 같은 경우에는 부의 질세라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우리 아버지 좀 죽여달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요. 예. 이게 진짜 천륜을 거스르는 일이잖아요. 기가 막히기도 하고 해서 이모님이 진짜 막 쌍욕을 퍼부어 버리려다가 표정이 악한 사람의 표정은 아니더래요. 너무 진지해 보이고 너무 좀 간절해 보이는 그런 표정이 있어서 얘기나 해보셔 라고 얘기를 했고 이 또리가 본인이 예전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를 해주더래요. 이 또리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본인이 어렸을 때 엄마의 기억은 없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만 있었고 몇 살인지 기억도 안 난대요. 5살인가 6살인가? 엄마는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말 안 들어서 쫓아냈다. 너도 말 안 들으면 네 엄마처럼 쫓아낼 거니까 아빠 말 잘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또리 아빠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그 동네에서 알아주는 뭐 건달패였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깜빵 간다고 하잖아요. 감옥에 간다고. 감옥에 갔다가 들어와서 며칠 있다 또 들어가고 나와서 며칠 있다 또 들어가고 몇 년 살고 다시 나왔다 또 들어가고를 하는데 죄명들을 보니까 뭐 종합선물 세트더라고요. 그 안에 뭐 사기, 폭력, 상해 그리고 그 중에는 살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워낙에 그 또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감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또리는 가족이 유일한 게 그 또리 아버지의 누나인 고모밖에 없었었는데 고모도 그 상황에서는 혼자 살고 계셔서 고모랑 또리는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사고를 치고 징역을 살고 다시 나왔다가 또 며칠 보다가 몇 달 보다가 또 사고 쳐서 또 들어가고 이게 몇 년, 몇십 년, 10몇 년 동안 계속 되다가 또리도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군대를 다녀오고 그런 계속되는 생활에서 계속 지쳐가면서 또 그 와중에 또리 아버지는 본인이 출소를 하면 집에 와서 그렇게 맨날 술 먹고 행패를 그렇게 부렸대요. 그 행패를 부리면서도 본인의 친누나인 고모에게 폭행도 서슴지 않았고 또리가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월급이라던가 이런 걸 받아오면 그걸 며칠 날 받는지도 어떻게 알았는지 와갖고 돈 내놓으라고 내가 너 이만큼 키워냈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나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돈을 그냥 싹 가져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무리 그래도 이 또리가 본인 아버지니까 사고를 치고 그런다 한들 아버지니까 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일이 터진 게 또리 아버지가 술을 엄청 많이 먹고 또리와 또리 고모가 살고 있는 집에 온 거예요. 네. 와갖고 다짜고짜 술 더 가져와라. 야 또리 돈 가져와. 나 술 먹어야 되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또리가 아버지 술 그만 드셔라 하는데 이 술이 취한 또리 아버지가 빰사다구를 갑자기 팍 날리더래요. 또리한테. 그러고 내가 낳아서 키워줬으면 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야 빨리 나가서 소주랑 안주 사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듣다 또리가 아버지에게 화를 낸 거예요. 아버지 그만 좀 하시라고. 이렇게 맨날 술 많이 드시고 사고치고 언제까지 그러실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짜고짜 또리 아버지가 또리를 폭행을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냥 뭐 뺨을 때리고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꿀밤을 때리라는 이런 체벌적인 폭행이 아닌 진짜 죽으라고 때리는 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이모님께서 들은 걸 저한테 그대로 설명을 해주셨을 때 본인의 머리와 본인의 배를 마치 축구공을 전력으로 차올리듯 죽어라고 밟았다고 해요. 본인이 그렇게 맞고 있는데 밖에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셨던 고모가 들어와서 몸을 날리면서 막았대요. 때리지 말라고 해. 왜 때리냐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때리냐고 하는데 이 또리 아버지가 이번에는 고모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어떻게든 고모 말리고 아빠를 말리고 해야 되는데 지 몸이 이미 만신창이더래요. 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더래요. 그러다가 이 또리 아버지가 진짜 을 하다가 본인이 화를 내다 더 화가 나는 성격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갈 때까지 가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주먹과 발로 발길질을 하다가 갑자기 부엌으로 가더니 뭐 쇠꼬챙이 같은 걸 꺼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래요. 소리가 딱 나자마자 고모가 소리를 막 일으켜가지고 밖으로 막 밀더래요.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너 나가, 빨리 숨어, 나가서 숨어 하면서 또리를 밀어내니까 예. 또리도 본인 몸은 잘 움직이진 않는데 어떻게든 숨어야겠으니까 뭐 경찰 이런 거 생각 안 나더래요. 일단 도망가서 숨어야겠더래요. 너무 겁이 나고 너무 많이 맞아서. 그렇게 어디 대충 뭐 건물이 있는데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무슨 호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를 그냥 몸을 구겨놨답니다. 그 안에다가. 그리고 본인이 잤는지 기절한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몇 시간 이후에 그 호로 사이에서 본인이 눈을 떴대요. 예. 일어나니까 뭐 아침인지 낮인지도 모르겠는데 몸이 엄청 아프고 본인 머리랑 이빨도 지금 나간 것 같고 배도 너무 아프고 하는데 눈을 딱 뜨자마자 느껴지는 게 고모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길로 집으로 후다닥 달려가 봤는데 집안에는 뭐 깨진 유리 조각 그 다음에 가전제품들 다 때려 부서져 있었고 방 안쪽에는 천장에 줄을 매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고모님께서 있으시더래요. 또리가 그거를 보는데 예. 그냥 세상이 내려앉아지더래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터서 앉아가지고 그냥 막 미친 듯이 울었대요. 예. 그리고 본인이 이제 뭐 경찰서라던가 이런 데 신고를 해가지고 경관분들도 오시고 119도 오시고 해가지고 시신 수습도 하고 해갖고 영안실에 이렇게 앉혀놓고 또 뭐 그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또리 아빠 같은 경우도 그 장례식에 왔는데 예를 들어 뭐 상주 혹은 뭐 가족으로서 이렇게 손님 모시고 하는 게 아니라 구석탱이 가가지고 술 마시면서 같이 오신 그 손님분들이랑 노름을 하고 있더래요. 도박을. 그거를 보고 아예 이제 정이란 정은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저게 가족이냐. 나는 진짜 더 이상은 저 사람 상종도 하기 싫다. 내가 차라리 집을 나가서 살아야겠다. 그러고 뿌리는 본인이 챙길 거 챙겨갖고 나가가지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나가서 본인 혼자 집을 구해놓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또래 아버지가 그 집에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서류 몇 개를 딱 주더래요. 이거 내가 좀 이제 정신 차리고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네가 돈이 있으면 날 좀 주고 없으면 내가 돈이 지금 이만큼 필요한데 요만큼 대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출 서류다. 네가 인감 도장만 있으면 되니까 도장 가져서 도장 좀 찍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아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 근데 그때 당시 또 그 또리는 또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일에 대한 어떻게 일을 하겠다라는 그 내역을 딱 가져왔더래요. 본인이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고 어디다가 뭐 어떻게 자리를 얻어갖고 어떻게 과일 장사를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본인이 그래 안 볼 때 안 보더라도 내가 이 정도까지 해줄 수 있겠다. 그 돈이 대략 보니까 대출을 받아야 될 게 2천만 원 정도 됐답니다. 예. 마지막이다. 자식된 도리로서 이것까지 내가 해주겠다 하고 그 서류에 도장을 찍었대요. 예. 뭐 또래 아버지가 그때 막 고맙다고 하면서 본인이 열심히 이거 꾸려 나가서 나중에 우리 뭐 큰 집에서 같이 살자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뭐 그럽시다. 네? 알았어요 아버지 화이팅 하세요 하고 아버지는 가셨고 그 뒤로 뭐 몇 개월 동안 또리도 또리의 위치에서 일을 하면서 역할을 하고 뭐 이렇게 잘 지냈는데 3개월 딱 지났을 때 집으로 이상한 딱지들이 막 날라오더래요. 뭐 무슨 은행 이런 건 아니고 뭐 사금융 막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대부라고 부르는 그런 데에서 독촉장이 날라오더래요. 온 것만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6천만 원이 넘더래요. 또리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내가 해준 게 2천만 원이었는데 예. 이 6천만 원은 뭐고 이게 당장 온 게 이거고 그 뒤에 혹시 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진짜 잠도 안 오더래요. 근데 그 생각이 진짜 무색하리만큼 맞더랍니다. 며칠 지나니까 또리가 사는 집에 이상하게 생긴 까무잡잡하고 덩치가 큰 아저씨들 둘이 오더래요. 당신 아빠 어디 있냐고. 당신 아빠가 당신 명의로 지금 빚을 이만큼 했다. 지금 오늘까지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인데 이거는 복리로 늘어나니까 오늘까지 이자가 8천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원금하고. 일단은 최대한 진정시키고 본인이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고 돌려보냈대요. 돌려보내놓고 지금까지 있는 빚들을 딱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최소 2억이더랍니다. 전화를 바로 했대요. 또리 아버지한테. 안 받더래요 전화. 몇 번 하니까 전화를 돌려버리더래요. 그리고 또 좀 있다 보니까 전화기가 아예 꺼져 있더래요. 와 이제는 아예 무너지는 거죠. 또리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이 집도 당장 날아가게 생겼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하는데 이게 대출들이 전부 다 또리 이름으로 된 거잖아요. 지금 또리 아빠 이름이 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미치고 펄쩍 뛰겠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아버지가 용서가 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어디 수소문 하다가 처음엔 아버지를 찾아주세요라고 하려 했는데 그렇게 그 무속인들 수소문을 하면서도 계속 끝없는 빚 복촉과 뭐 집으로 찾아와서 막 난리를 치고 이런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게 정남이가 떨어지더래요. 내가 지금 내 수중에 남아있는 돈 요 돈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가 하고 나도 저기 사라져 버리자 이런 생각으로 저희 이모님 신당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모님께서 그 얘기 듣고 뭐 그럴 수 있다 진짜 천하의 나쁜 놈이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거는 천륜을 거스르는 짓이다. 아무리 천인공노한 짓을 했고 아무리 밉고 아무리 나빠도 아버지 아니냐. 그런 생각은 갖지 말아라. 차라리 네가 진짜 아들로서 가족으로서 너의 아버지의 교화를 바란다면 차라리 경찰에 신고를 해라.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나는 오늘 네가 한 얘기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나가라. 복채는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 또리는 쉽게 납득을 하지 않더래요. 소문 듣고 왔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도 들어서 왔다. 제발 부탁이다. 제발 좀 내 부탁 좀 들어줘라. 이모님께 재차 싫다 안 한다 못한다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르는 찰나에 이모님 이 점사를 봐주시는 그 방 밖에서 막 시끄러운 여자의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모님께서 잘 아는 친구긴 하지만 그런다고 뭐 친한 사이도 아닌 자기랑 나이 차이가 뭐 5, 6살 정도 차이가 나는 한 여성 무속인이었던 여자였어요. 이모님이 신당에 들어왔는데 다짜고짜 언니 어딨어요? 언니 점사 보셔? 나 언니 얼굴 좀 봐야겠네. 손님 안에 있어? 손님 잘생겼어? 남자야 여자야? 내가 들어가 볼래. 이러면서 다짜고짜 점사 보고 있는 방을 이 여자가 열어버리더랍니다. 그래갖고 이모님 옆에 앉아갖고 언니 누구야? 손님이야? 왜 표정 안 좋아? 내가 도와줄까? 왜 뭔데? 뭐 이런 식으로 껴들더래요. 그 순간 이모님도 순간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평정심을 잃어버렸대요. 얘가 이 타이밍에 여길 왜 왔을까? 야, 너 좀 나가 있던가 몇 방에 가 있던가 해. 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내가 옆에 있을게. 나 아무것도 안 할게. 왜? 내가 도와줄게. 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이 또리가 그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저 혹시 사람 저주나 뭐 이런 것도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성분이 대뜸 또리한테 얼굴 가까이 대더니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얼마 가져왔는데? 해달라는 거 해줄게. 얼마 있어? 꺼내봐. 내가 해줄게. 왜? 이 언니가 못 해준대? 내가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사이에서 이모님이 미쳤나봐 너는. 야, 너 안 나가? 저기요. 그 남성분 못 들은 거죠. 사기꾼이야 얘기하는데 이 여자애가 이해 질서라. 뭔 소리 하는 거야 언니 내 실력 알잖아. 언제는 뭐 한국에서 뭐 손가락 안에 뽑는다며. 나만 하는 사람 없다며. 내가 해준다니까. 나만 하는 사람 없어. 사장님 나만 하는 사람 없어. 내가 해줄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이모님께서 진짜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내가 말렸다는데 둘이 만약에 밖에 나가면 그것 때부터는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버리니까 아니야 됐어. 안 돼. 저기 그 사례자분 나한테 이틀만 시간 줘라.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 볼 테니까 이 여자 말 듣지 마. 이 여자 말 듣지 말고 이거 진짜 털리는 거스르는 거야. 진짜 안 돼. 나한테 이틀만 시간 줘. 내가 어떻게든 방법 만들어 볼게. 이렇게 약속을 받고 서로 번호를 교환하고 그렇게 그 또리는 이모님 신당에서 떠났고 와 이모님께서 미치겠더래요. 뭐 어떻게 이 타이밍에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얘가 와가지고 이 난리를 치겠을까. 그래서 그 여성분이 이모님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언니 저거 내가 한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면은 돈 언니 줄게. 일은 내가 하면 되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모님이 안 돼. 절대 안 돼. 너 끼지 마. 너 끼지면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는 거야.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막 신나갖고 아니 내가 해준다니까 언니 나 이번에 뭐 새로운 방법도 알아냈고 이게 진짜 좋은 게 내가 양밥을 뿌렸는데 이게 만약에 돌아오잖아. 그러면 나한테 안 돌아오고 사례자한테 돌릴 수도 있다 하면서 막 그런 자랑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아니야 너 끼지 마. 제발 부탁이니까 너 하지 마라. 진짜 하지 마라. 너 그러다 진짜 천벌 받는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은 요지부동이래요. 그러고 나서 이틀이 지난 돌비 막걸리 집에서 좀 전에 만났었던 그 여성분 그리고 이모님 그 있던 자리에서 그렇게 저희가 만났었던 거고 이모님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방금 전에 이 여성분이 어떤 전화를 받더니 황급히 나갔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또리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가지가 않더래요. 한숨을 자꾸 쉬더니 그래서 전배야 너 같으면은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저는 경찰에 신고해야지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했더니 왜? 했더니 아니 뭐 양밥은 어찌됐든 가족인데 아니죠. 죽이라고 달리는 거 아니냐고. 살이고 양밥이고 간에 차라리 나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다 싶은데 자식된 놀이로 신고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모님께서 다시 한번 막 웃으면서 술잔을 저한테 딱 건네시더라고요. 그래서 막걸리를 제가 한 잔을 따라 드리고 이러고 있는데 술잔을 이렇게 벌컥벌컥 드시다가 중간에 끊으시더니 들 남은 막걸리 잔을 탁자에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랄까요? 이 입맛을 다신다고 이런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갑자기 왜요? 왜 또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셨어? 그랬더니 뭔가 날아가긴 날아간 듯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딜요? 이랬더니 그 말한 거 몰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뭐 괜찮은 거냐고 일 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친아빠라며요. 그랬더니
아, 몰라. 내가 시켰나? 아, 짜증나. 진짜. 아, 몰라. 술이나 먹을란다면 갑자기 옆에 있는 막걸리 주전자를 갖다가 그냥 나발을 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뺏어갖고 제가 하지 말라고. 아, 왜 그러냐고, 이모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모님께서 그때 막 욕을 하셨는데, 걔 뭐 같으니까 그러지. 이러시면서. 그냥 막 막걸리를 그냥 드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 상황 난 거냐고 그랬더니 끝난 거 싶다. 내 아들 통해서 뭐 날렸나 보다. 아 몰라 진짜 이러더니 아이씨 이러더니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그 술집 안에서. 그래갖고 아니 뭐 진정 좀 하시라고. 아유 진짜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 이모 그만 좀 해요. 왜? 하니까 야 봐봐라. 내가 깔아준 판이잖아. 내가 깔아준 판이랑 똑같은 거잖아. 아 진짜 뭐냐고 이거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막 옆에 앉아서 아우 진정해 자자자자자 하면서 이거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 나와봐. 아 나 진짜 다 때려 엎고 내가 가버리려니까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데 이게 상황이 제가 뭐 이전에 제가 시참할 때도 이모님께서 뭐 되게 굉장히 화가 나셨었다 뭐 이렇게 대노를 하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그 이모님 표정이 이모님이 그 울분을 토하는 게 그냥 극대노 글자 그 자체였어요, 진짜. 아예 악이 받치시고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고 욕이란 쌍욕을 막 진짜 다 하시고 이게 얼마나 소리 지르고 그러셨는지 그 이모님이 손을 덜덜덜덜 떠시는 거예요. 아, 나 진짜 돌아버릴 것 같다고 전배야 나 어떻게 해야 되냐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그 술집 주인분도 좀 어떻게 안 되냐고 총이 안 되냐고 저도 옆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예 막 진짜 거의 막 경기에 가까운 상황으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안 한다 그랬는데 내가 이래서 안 한다 그랬는데 왜 점수해줘가지고 저 새끼 데리고 와갖고 저 새끼가 일치르게 만드는 거냐고 이 썩을한 신놈들아 하면서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데 얼마나 했을까요? 한 20분? 30분?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고 술집 주인분도 저희 이모님께서 무속인이라는 것도 알고 하실 거고 뭐 몇 년 동안 왔다 갔다 하셔도 친분도 있으신데 본인이 장사도 해야 되는데 답답스럽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좀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고만 계시다가 이모님도 그렇게 막 악수고 물고 막 그러시다 소리 지르고 그러시다가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사그라 드셨나 보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계속 알아주고 이모 진짜 제발 부탁이니까 조금 삭히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이게 사그라 드셨는지 소리 지르는 게 점점 잦아들더니 누가 봐도 이거 내가 짠 판이잖아. 누가 봐도 내가 만든 판이잖아. 나 억울해서 살겠냐고. 선배가 나 어떡하니 이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모 내가 안다고 아니지 않냐고 뭐 이모님께서 얘기했냐고 신들이 뭐 점지해 주셨다면서요. 괜찮아요. 진짜 나라도 그렇게 알고 있을 테니까 이모 진짜 진짜 제발 부탁이니까 이모 좀 삭히시라고 괜찮다고 내가 옆에서 다 봤는데 다 들었잖아요. 내가 옆에서 이모 편 들을 테니까 이모가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이모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었던 거고 진짜 아닌 거 아니까 이모 제발 좀 삭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모님께서 막걸리 몇 잔 더 드시고 그렇게 조금 진정을 하시는가 싶더니 보험 매무새도 갖다 드시더니 카운터 가서 죄송하다고 하시고 계산을 하시고 저랑 이모님은 그 막걸리 집에서 나왔고요. 이게 이모님께서도 막 이렇게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했더니 걷는 것도 그때 당시 이모님이 40대 초반이셨을 때니까 얼마나 악을 쓰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하셨었냐면은 어지럽다고 하시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제가 그때 당시 부축을 해줘가지고 이모님 신당에 모셔다 드리고 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이모님을 모셔다 드리고 정신 좀 차리시고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 제가 올 테니까 같이 해장이나 하시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모님도 알았다고 하시고 들어가서 주무신다 하셨고 저도 뭐 얼떨떨하긴 했지만 일단 집에 들어와서 잤어요. 잠을 잤는지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막 나쁜 생각을 하다가 기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라 할 것도 없이 그냥 대충 이빨 닦고 그냥 머리만 감고 바로 차 타고 이모님 신당으로 향했고요. 딱 도착하자 보니까 이모님도 신당 문 열어놓으시고 방 안에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차하고 신당 안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삼촌분께 꾸벅 인사드리고 어제 이모님이랑 좀 이런 일이 있어갖고 제가 뭐 사온 거 있는데 들어가갖고 좀 얘기 좀 하고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딱 안에 들어갔는데 이모님께서 보통 이렇게 상을 앞에다 두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누워 계시더라고요. 옆으로. 그러니까 술도 어제 그 깡으로 안주 없이 그렇게 막걸리 주전자를 그냥 둘이 부었으니 당연히 속도 안 좋으셨을 텐데 일단 본인이 해야 될 일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있으신 것 같은데 수치도 일단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전날 소리 지르고 하셨던 거 좀 여파도 굉장히 컸었나 봐요. 그래서 뭐 해장거리 사왔는데 이거 좀 드시고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모님께서 누워서 한 손으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는데 또 그냥 흑흑흑 하더니 또 우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직도 화가 덜 풀리셨냐고 다 끝난 거 아니냐고 이모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전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요? 그랬더니
다 잘못된 것 같아. 싹 다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찾아야 되는데 보이질 않는다. 보여주질 않는다. 제발 좀 보여주세요. 실령님 하면서 또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우시는데 좀 보여달라고 좀 찾아보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도통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냥 가갖고 이모님한테 좀 차려보시면 괜찮을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괜찮아 다 죽은 것 같다고 안 들린다고 안 보인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신 좀 차려라. 좀 지나면 괜찮아졌겠지. 이모 숙취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조금만 정신 차려보시라고. 금방 보이실 거라고. 너무 그렇게 낙심하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그렇게 막 죽겠다고 미치겠다고 돌아버리겠다고 하시다가 또 어느 정도 잦아지시니까 이모님께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면서 옷 갈아입게 나가 있어봐 이렇게 하시더니 몇 분 되지도 않아갖고 바로 이렇게 평상복으로 갈아입더니 운전 좀 하래요.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빨리 어디요 이모? 경찰서 가자고. 왜요? 했더니 걔네 이름 듣고 찾아봐야 된다고. 아빠 아들 둘 다 잘못된 것 같으니까 빨리 찾아봐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대로 경찰서를 갔는데 이게 경찰서를 가서 뭐 이름이라던가 주소라던가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무당인데 하다못해 친구라고 한다는들 이 사람이 뭐 당장 어제 이렇게 됐어요 어제 저렇게 됐어요 찾아주세요 한다는들 이게 찾을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모님도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경찰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셨는지 좀 허탈한 표정으로 다시 제 차를 타고 이모님 신당으로 도착을 했어요. 어느 정도 누그러진 것 같았는데 슬픔도 누그러진 것 같고 많이 좀 어느 정도 삭혀진 것 같았는데 조금 더 지나니까 또 일을 바드득 가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찾아내서 내가 찢어 밝힐 거라고. 내 인생에 이렇게 끼고 반드시 찾아내서 찢어 밝힐 거라고. 내가 어떻게 찾나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모님께서 전배야 그냥 어제 오늘 일은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싶고 그래 뭐 이렇게 지금 일 보여준 김에 얘기하자. 어디 가서든 절대 양밥이나 살이나 입 밖으로 꺼내서도 안 된다. 할 생각 해서도 안 된다. 진짜 좋은 거 아니고 끝이 절대로 좋을 수가 없어. 그런 이유에서 생긴 이름이 양밥이고 살이라고 하는 거다. 절대 하지 말아라. 너는 평생에도 이쪽 쳐다볼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 저는 애시당초 내가 진짜 기분이 나쁘면 그 사람은 뭐 고소를 할 수 있으면 고소를 하든가 차라리 뺨을 때렸으면 때려줬지 거창하게 양밥 살 난 이런 거 안 해요. 이모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모 저는 진짜 이모 편이니까 이모 진짜 좀 가라앉히시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고. 아침부터 뭐냐고. 그렇게 제가 이모님을 많이 다독거려드리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이모님 기분 풀어드리려고 아주 그냥 원숭이가 돼가지고 열심히 이모님 기분을 풀어드렸는데 한 3일 정도 더 있다가 이 소식이 왔어요. 아무래도 그 예약을 할 때 보면 예약 이름이랑 전화번호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모님 신당에서 일하시는 이 삼촌분께서 좀 여기저기 알아보셨나 봐요. 이게 뭐 어떤 루트를 통해서 뭐 정확히 알아냈고 이런 거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쪽 세계에도 뭐 이런 쪽으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리라는 분과 또리 아버지라는 분 두 분 다 사고사로 사망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교통사고 관련된 걸로 사망사고가 났었고 제가 그때 그 막걸리집에서 봤었던 그 여성분은 지금까지도 보이지가 않고요.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지만 제가 지금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예쁘장 아름답게 생겼던 얼굴에서 그렇게 나왔던 천박한 그 목소리와 말투와 그리고 이분이 제가 옆에 있었을 때 저를 만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오히려 거부감이 들었지 그런 느낌은 못 받았었는데 그날 그 전화를 받으면서 황급히 나갈 때 그 여성분 뒤를 봤을 때 정확히 느낄 수 있었던 게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도 그냥 얼어붙을 정도로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저 뒤를 쳐다보는 것 뿐인데도. 오늘 제가 위악의 경계선이라고 했던 게 이모님께서 이분을 처음에 일컬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위악이기도 하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필요악이기도 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했던 걸 무색하리만큼 그렇게 만들었었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위악이라는 게 이 필요악이라는 게 도대체 경계선이 있나. 어디까지가 악을 위한 거고 어디까지가 선을 위해서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인가. 싶기도 해서 오늘은 뭐 이렇게 귀신이 나오고 이런 얘기는 아니었지만 진짜 간만에 사람이 무섭고 그 존재가 도대체 뭐였고 어떤 것이었는지 저는 무서워서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이모님한테.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근데 솔직히 물어볼 생각도 없고요. 너무 소름이 돋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뭐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 귀족님들 그리고 뭐 살이라던가 양밥 절대 쓰실 일도 없으실 거고 쓰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하면 안 돼. 근데 어느 분야에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좋은 일을 겪다가도 안 좋은 일을 겪고 본인이 어느 정도 나락으로 갔을 때 그런 안 좋은 생각도 가끔씩 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밥, 살이라는 거는
본인도 파멸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걸로 보내면 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본인에게 되돌아올 때도 꼭 생각하시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라 생각하시고 오늘 제 이야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양밥, 그러니까 저주 같은 걸 할 때는 그 사람의 무덤과 내 무덤을 같이 만들어두라고 했어요. 맞아요. 네. 두 개의 진짜. 무덤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즉슨 그 사람들과 내가 다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양밥이라는 것도 무속인들끼리 그리고 귀신도 가끔 살을 날린다고 하잖아요. 맞죠. 예. 보통 맞으면 네. 그 날린 사람이 이긴 거고 맞은 사람이 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방어만 하는 걸로써 그 살이 몇 배로 증폭이 돼서 그 살을 돌아가지. 날린 자에게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맞죠. 예. 그리고 간혹 안 좋은 무당들 진짜 갈 때까지 간 무당들은 애시당초 그 살을 날릴 때 귀신을 부려서 그 살 자체가 되돌아올 때 나한테 안 돌아오고 이 살해를 나한테 했던 살해자한테 날아가게끔도 한대요. 본인은 피해를 안 입으려고. 네. 진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진짜 오늘 제 얘기 좀 귀 담아서 맞죠. 살인한 양밥은 그냥 이렇게 얘기해주는 얘기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걸 또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전배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는 하지 말라니까 절대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다시 한번 전배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자, 전배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도 정말 또 사람도 무섭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야기 속에서만 나오는 게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양밥은 해서도 안 되고 의뢰 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도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안녕하십니까? 바로 동네 꼬마님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만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네.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은 현실 공포일까요? 아니요. 약간은 다른 쪽에 치중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나 중간중간 섞인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알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지는 제가 조금 됐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현실 공포 얘기들을 좀 사실은 많이 들었었고, 반대에 있는 얘기들을 들은 건 많이는 없어요. 근데 네. 그게,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자동차 브랜드가 있으면 그 밑에 서비스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제 영업사원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나의 역량을 좀 더 키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서비스 센터 한 군데를 딱 잡아서 진짜로 간식도 거의 매 주마다 지금도 사다 바치고 있고 대표님하고도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대표님도 제가 센터를 쳤죠. 무서운 얘기 없냐고. 예. 그랬더니 사실 자기는 뭐 딱히 크게 그런 건 없고 자기가 아는 형님 한 분이 겪은 이야기가 있다 하면서 들려주신 얘기고 이 일을 겪으신 당사자분도 제가 한번 직접 서비스 센터에서 뵀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때가 정확하게 04년도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 일을 겪으셨던 분을 똘비라고 하고 이분의 나이는 50대 극초반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시죠. 그래서 이분의 직업도 그냥 공업사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큰 공업사 생각하시면 안 되고 되게 작은 공업사 네. 사장님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자동차 쪽, 그러니까 뭐 안 힘든 직업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는 공업사도 서비스직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리를 해주지만 와 인간미가 점점 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오늘 겪은 일이지만 참 스마트키 배터리가 방전됐다고 2년 반 만에 오늘 제가 고객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2년 반 만에 스마트키 배터리가 방전됐다고 욕 엄청 먹었는데 왜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한 아무튼 거잖아요. 이분은 한 15년을 넘게 공업사를 운영하시면서 진짜 별의별 일을 다 겪으셨겠죠. 네. 그리고 사람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많이 견디기가 힘드신 그런 케이스였나 봐요. 네. 그래서 50대 초반쯤 됐을 때 공업사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하는데 이쯤 해가지고 공업사를 그냥
누구한테 넘겨버리고 조용한 데 들어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대요. 몇 년 동안. 그래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인터넷이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막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귀농을 이제 한 명이 소개를 해주더래요. 자기 이제 고객이었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한번 얘기를 쭉 나눠봤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시골 가서 살고 싶었던 건데, 시골로 가서 산다는 거는 그냥 가서 사는 건 의미 없고, 작게나마 농사라도 짓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뭐 내가 몇 군데 아는 데가 있으니까 소개를 해주겠다. 네. 얘기를 해가지고 뭐 한번 소개를 좀 해줘보십시오. 한번 저 만나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반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몇 군데를 봤대요. 근데 네. 몇 군데를 이렇게 봤었는데 지리적 위치나 이런 게 자기랑 너무 안 맞더래요. 본인이 명확하게 원한 거는 도심에서 차 타고 40에서 한 50분 이내에 무조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데를 좀 원했는데, 좀 그런 거에서 많이 동떨어지기도 했고 이래서 아니 올시다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군데를 소개팅을 딱 데리고 가더래요. 갔는데 본인이 말한 거랑 거의 모든 부분이 다 맞아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괜찮다. 자기는 마을 규모도 굉장히 작은 곳을 원했는데 여기는 다 해봤자 15가구? 이 정도도 안 될 것 같은데 할 정도로 되게 작은 마을이 하나 있고, 거기 딱 들어가서 보니까는 주변에 뭐 다른 것도 없고 되게 조용하겠다 해서 이장님을 만나 뵀대요. 그러니까 자기 소개해준 사람하고 셋이 이장님을 이제 그 마을, 우리 마을 들어가면 항상 그 큰 나무 아래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게 해놓은 데 있잖아요. 평상같이. 거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제가 귀농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한번 들어와서 살아보고 싶은데 마을이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장님이 외지에서 사람 들어와서 사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한번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보셔라. 그래서 당연한 거겠죠. 제가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은 매입할 땅이 있겠습니까? 뭐 집을 지어놓은 게 혹시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장님이 죄송한데 우리 똘비 씨,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것 같으니까 말을 좀 편하게 할게. 우리 똘비 씨 혹시 시골에서 살아봤어? 하고 묻더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일평생 저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시골 생활은 처음이지. 시골이란 곳이 도시랑 달라. 여기 들어오면은 굉장히 빡세고 힘들어. 마냥 그냥 머릿속에서 상상만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있지 말고, 그러면 내가 제안을 하나 할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장님 말씀 주시라고. 어찌됐건 자네가 우리 마을로 들어와서 살게 되면은 최하 못해도 마을 발전기금 500은 내야 된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쯤은 본인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대요. 뭐가 있겠거니는. 그래서 이장님 그 500을 먼저 내라고. 마을 기금으로 먼저 내면 내 이름으로 된 집이 한 채가 더 있다고. 그 집을 줄 테니까 뭐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당장 쓸 그런 것도 아니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 살아보라고. 살아보면서 한번 자네가 시골 생활이 맞나 틀리나 알아보고 그러고 결정하라고. 무턱대고 땅 사지 말고 얘기를 하더래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상당히 고맙고 일리 있는 얘기더래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냥 자료조사하고 내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하고 시골에 들어와서 사는 거랑은 많이 다르겠지. 되게 좋은 조언이다. 그래서 이장님 그럼 제가 하루 이틀 정도만 생각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나왔대요. 그 마을에서. 그래서 가운데서 소개해준 분하고 이제 한쪽에서 얘기를 쭉 나누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 이장님 말씀이 맞다. 사실 저런 조건을 제시하는 마을은 없다. 그리고 발전기금 500 내고 들어오는 것도 거의 거저다 저거. 저분이 진짜 사람 좋으신 거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집에 가가지고 와이프랑 이제 한번 최종적으로 상의를 했대요. 와이프랑 처음에 얘기가 된 거는 도심에 있는 집은 안 팔기로. 그래서 와이프분은 도시하고 시골에 왔다 갔다 하고 본인은 시골에 사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었는데, 조건이 그렇다고 하니 와이프도 크게 반대 안 하더래요. 차라리 잘 됐다. 들어가서 살아봐라. 그래서 오케이 하고 다음날 바로 이장님을 찾아갔대요. 이장님, 제가 들어와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장님이 좀 도움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장님이 그래 일단은 뭐 하루 만에 왔으니까 뭐 많이 생각은 안 한 것 같은데 알겠다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500만 원은 그냥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조금 찜찜하긴 했는데 이게 계좌이체도 아니고 현금으로 주는 게 찜찜하긴 했는데 그래도 마을 사람들도 주변에 이렇게 있었고 얘기할 때 괜찮겠다 500 현금으로 주지 뭐 해가지고 잠깐 기다리시라고 하고 500만 원을 본인이 이제 찾아서 일단은 가지고 왔대요. 근데 500을 바로 주기보다는 자, 이장님 제가 500을 찾아는 왔는데 이장님이 말씀해주신 집이랑 저번 달에 멀리서만 봤는데 조금 상세하게 보고 최종적으로 제가 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제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장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일로 오라고 마음에 들 거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더래요. 그랬더니 마을에서 살짝 떨어진 곳에 집 한 채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시골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집이래요. 바깥에서 봤을 때는 조금 허름해 보였는데 막상 안에 보니까 그냥 나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것 같고 보일러도 등유 보일러가 놔져 있더래요. 등유 보일러도 놔져 있고 물도 나오고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화장실도 바깥으로 안 나가도 됐었대요. 그래서 괜찮다. 본인이 생각했던 시골 생활 막 그 변소가 바깥에 있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이 정도면 괜찮네요. 그랬더니 그 우리 마을로 오는 그 가스 배달하는 집이랑 기름 배달하는 집이랑 다 알려줄 테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갖다 쓰고 가스랑도 그냥 갖다 쓰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일단 덤퍼 500을 줘버렸대요. 네. 덤퍼 500을 주고 이장님 그럼 저 짐 챙겨가지고 조만간에 제가 이사 들어오겠습니다. 인사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이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자네 들어오는 날 우리 마을 사람들 잔치 한번 하면서 같이 인사하게 나한테 미리 일정만 알려줘.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들어오는 걸로 며칠 날 날짜 딱 정하고 그날 이제 뭐 혼자 들어오는 거니까 또 와이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짐은 크게 안 갖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와이프도 같이 와서 아침 대바람부터 집을 이제 막 청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집이 생각보다 되게 깨끗했대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쓸고 닦고 좀 하니까 집이 그냥 맨질맨질하니 괜찮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일단 한번 살아보자. 테레비랑 이런 거는 차차 생각을 하자. 그래가지고 일단 와이프는 다시 도시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놓고 혼자 저녁에 마을 회관으로 갔대요. 그랬더니 이제 저녁 식사 타임에 쫙 먹을 거 차려놓고 마을 사람들이 다 와 계시더래요. 한 30명도 훨씬 넘는 인원이 있더래요. 근데 막상 사람들 숫자를 보니까 또 마을이 작은 것 같지도 않고 어찌됐건 얼굴 맞대고 지내야 될 사람이라 생각을 했으니 인사하면서 이번에 이장님이 도와주셔서 들어온 누구입니다 하면서 인사를 이렇게 막 하면서 돌아다녔대요. 그래갖고 이제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뭔 일 하다 왔냐. 그래서 이게 내가 공업사 운영하다 왔다고 하면은 1톤 트럭이랑 고장나면 나 시킬 것 같으니까 다시 얽히기 싫어가지고 회사 다니다 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나이는 몇 살인서 50 초반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마을 거의 막둥이네 하면서 이제 막 막걸리 먹고 이제 재밌게 놀고 들어와가지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할 게 없잖아요 시골에서. 근데 좋더래요. 너무나 좋더래요. 그냥 이 고요하고 적막한 시골의 그 소리, 풍경, 그 다음에 나만의 시간 이런 게 되게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어슬렁 마을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때가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던 시즌이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바쁠 거 아니에요. 시골이니까 농사도 나가고 이제 막 그러니까 괜히 가가지고 어르신 어떻게 좀 도와드려요 하면서 옆에서 괜히 일이나 좀 거들고 그래서 점심 같이 옆에서 얻어 먹고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혼자 또 들어 누워 있다가 밥 차려 먹고 참 좋았대요. 진짜 이렇게 살고 싶었다. 나는 혼자 살아야 될 팔자가 너무 기구했다 생각하면서 한 보름 정도 흘렀을까? 이장님이 호출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장님 댁으로 갔대요. 예, 이장님 갔더니 똘비 다름이 아니고 이제 뭐 봄부터 우리가 하고 있었던 건데 자네도 글쎄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기에는 자네가 너무 많이 사람들하고 친해진 것 같아요 하면서 하하하 막 웃더래요. 그래서 이제 뭐 마을 분들하고 다 친하죠. 그랬더니 손으로 가리키더래요. 저 앞에 민둥산 저거 하나 보이지? 저기
작은 산 하나 보이지? 저기 산 가운데 한번 봐봐. 작은 건물 같은 거 하나 있지?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저런 게 있네요. 저 몰랐네. 뭐 저 초소예요, 뭐예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밤이 되면 말이야, 노루 뭐 멧돼지 이놈 자식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밭이란 밭은 다 해집어놓고 막 그래. 그래서 우리가 불침번을 서 얘기를 하더래요. 아, 불침번이요? 그랬더니 저기 초소에 가면은 꽹가리가 하나 있어. 밤에 자기 순번 되면은 저기서 뜬 눈으로 지새란 말은 못하고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다가 자다 깨다 하면서 마을 밑에 가로등도 켜져 있고 하니까 야생동물들 보이면 꽹가리를 막 쳐. 얘네들 도망가니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제가 잔이라고 저 꽹가리 소리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동물들이 그렇게 뭐 시시때때로 내려오진 않아. 자네도 어떻게 그 불침번 넣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리도 힘들어. 얘기를 하더래요. 남자만 쓰는 거였대요, 그게. 그래갖고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침번 자기 순번을 알려주는데 순번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대요. 한 열흘에 한 번꼴로 계속 돌아오더래요, 순번이. 그래서 뭐 쓰면 되지. 뭐 저기서 자는 게 뭐 저기 대수인가? 하고 이제 다음날 이렇게 있다가 문득 그냥 혼자 보고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그냥 할 일도 없고 어슬렁 또 그냥 올라갔대요. 산을 타야 되는 건 아니고 한 걸어서 10분이 채 안 걸린대요. 거기까지 밑에서부터 걸어 쭉 갔더니 올라갈 수 있게 길도 해놨구나. 딱 올라갔더니 뭐 전기장치는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그냥 안에 봤더니 사람 하나 들어누워 잘 수 있는 공간 하나 돼 있고 옆에 부채도 하나 놔져 있고 꽹가리도 하나 놔져 있고 말한 그대로구나. 침대같이 좀 단상 있고 오케이. 아이고 혼자 살려면 적적도 한데 새소리가 더 가까이서 들리니까 좋을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불침번 쓰는 날이 되니까 이장님이 이제 자기랑 같이 올라가더래요. 거기를 올라가가지고 딱 보고 그 앞에 통유리로 이렇게 유리를 해놨으니까 앉으면 바로 보여. 밑에 밭들이 싹 보이지. 저녁에 가로등들 켜지면은 저기 다 보여. 저기서 뭐가 어슬렁어슬렁 움직인다 그럼 꽹가리를 막 치는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장님 알겠습니다. 내려가서 편히 쉬십시오. 이장님 뭐 이거 하나 못 하겠습니까? 제가 삐꾸도 아니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장님 이제 내려가시고 혼자 멀뚝하니 앉아있다가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심심하니까 내려가서 뭐 주전부리라도 가지고 오자 해서 이제 내려가가지고 집 냉장고 이제 뒤적뒤적 해가지고 소주 2병하고 과자하고 이런 걸 가지고 올라왔대요. 네. 그래가지고 소주 홀짝홀짝 먹으면서 밑에 보는데 밤이 되면 소쩍새 막 이런 게 산에서 울잖아요. 새소리 들으면서 야 좋다 좋아.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할진 몰라도 아직까지는 행복하다. 원하면 도시에 나가면 되고 이게 사람이 사는 거지 하면서 탁 소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바스락 하고 산에서 이렇게 바닥 밟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갖고 오이씨 뭐야 산짐승이 여기도 나타날 수 있지 참 해가지고 랜턴 하나 들고 있는 걸 들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갔대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비추는데 사람이 한 명 서 있더래요. 근데 마을에서 인사를 나눠보던 분은 아닌 것 같고 나이가 좀 있으시더래요. 그래서 저 어르신 마을 분이세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니 옆마을 사람인데 누구세요? 하고 거꾸로 묻더래요. 본인한테. 예. 그래가지고 저 마을에 새로운 사람인데요. 저 어떻게 오셨어요? 보니까는 아니 나 그냥 여기 와가지고 밤이면 오면 마을 사람들 있으니까 얘기도 하고 나도 놀다 가고 그러는데 어쩐지 그래서 처음 보는 분이 계셨구만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처음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똘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말씀이나 좀 나누시게 하면서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여기 산 하나 넘어가면 옆마을에 사는 나 누구라고 하는데 아이고 저녁이면 적적하니 오는데 좀 젊으신 분이 왔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50초반밖에 안 먹었고 말씀 편히 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나누고 놀았대요. 이분하고 정말 재밌었대요. 그냥 밤을 꼴딱 샜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간지도 모르겠고 너무 재밌게 놀았대요. 그래서 동이 터올 때쯤 되니까 아이고 내가 이게 젊은 양반 왔다고 내가 얘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지 몰랐다고 나 간다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시고 얼마 안 있다 이제 동이 트더래요.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잠을 못 잤잖아요. 뭐 할 일도 없고 낮에 쿨쿨 잤대요. 쿨쿨 자고 네. 일어나니까는 오후 한 2, 3시 됐고 그때서야 나가가지고 이제 마을 사람들 일 좀 도와주고 자기가 이제 또 뭐 심고 할 만한 작은 땅을 한 켠 내줬대요. 이장님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또 한번 해보고 그 놀다가 또 이제 자기 불침번 날이 돼가지고 올라갔대요. 올라가가지고 그냥 멍하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동물은커녕 쥐새끼 한 마리 안 보이고 또 소주나 홀짝홀짝 먹으면서 있는데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또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 열고 나가서 랜턴을 비춰보니까 엊그저께 그분이시더래요. 그래갖고 아유 어르신 오늘도 오셨어요? 그랬더니 오늘도 온 게 아니고 한번 와봤더니 또 자네가 있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 들어오셔요. 소주 한잔 하시게 들어오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소주 한 2병 들고 왔으니까 또 이제 소주 좀 따라 드리고 한 잔씩 먹고 과자도 먹고 뭐 사는 얘기하고 놀고 오늘은 좀 일찍 가시더래요. 그렇게 거기서 이제 몇 날 며칠을 보내는데 그 마을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본인이 한 달 반, 2달 정도가 됐을 때 2달 만에 와이프가 처음으로 마을에 왔대요. 왜냐면 본인이 오지 말라고 했대요. 혼자 있고 싶다고. 미안한데 한동안만 혼자 있자고. 이제 와이프가 김치랑 고추장이랑 밑반찬이랑 싹 싸들고 이제 딱 들어와서 냉장고에 막 넣고 하는데 갑자기 훌쩍훌쩍 울더래요. 와이프가. 여보 왜 울어? 울으니까 아휴 여보 미안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당신이 오지 말라고 했어도 내가 와가지고 조금 굳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당신 몰골이 그게 뭡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그냥 살은 다 빠져가지고 그냥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네. 얼굴은 이렇게 거무죽죽하니 뭐라도 잘 챙겨 먹어요 당신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무슨 말이야 여보. 나 마을 사람들한테 잘 얻어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근데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2달 동안 거울을 본 적이 없더래요. 본인이. 화장실에도 거울이 없었고. 여보 당신 거 그 손거울 같은 거 있으면 줘봐 해가지고 한 2달 만에 손거울로 자기 얼굴을 봤는데 진짜로 그때서야 보이더래요. 내가 살이 이렇게 빠졌었나? 낯빛은 또 왜 이래? 여보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내가 환경이 바뀌고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뱃살 같은 게 빠지면서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 얘기하니까 와이프가 그러지 말고 도시 나와서 검진도 좀 받고 친구들도 만나고 좀 하세요.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해가지고 와이프가 집에서 한 이틀 정도 같이 있다가 본인을 억지로 데리고 도시로 나갔대요. 와이프가. 그래서 이제 도시로 나가서 오랜만에 본인 집 들어와서 잠깐 있다가 근데 이게 웃긴 게 2달 만에 돌아왔는데 되게 가까워하더래요. 아파트로 들어오니까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막 가까워하더래요. 그래서 여보 너무 답답하다고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나 그러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나가서 친구들 오랜만에 이제 만나서 술 한잔 걸치고 터벅터벅 걸어서 집 쪽으로 오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제 번화가가 있어요.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번화가긴 하지만 그 옆길을 쭉 걸어오는데 거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한 푼만 좀 도와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이에요. 네. 그쪽 옆을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얼굴에 나 힘드신 분 써있는 분이 이렇게 맞은편에서 걸어오더래요. 본인보다 어려 보이는데 딱 걸어가는데 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되게 어눌한 목소리였대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조금 여유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돈이 없던 분도 아니고 호주머니에서 5,000원, 10,000원, 15,000원이 있길래 5,000원짜리 이렇게 드렸대요. 이걸로 식사라도 하십시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다시 부르더래요. 사장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그 10,000원짜리도 더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이 참 이 사람이 참 하는데 몰골이 아휴 그래 날도 덥고 그러는데 뭐 밥이나 제대로 먹나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에휴 모르겠다 나온 김에 적선이나 좋은 일 하자 해서 10,000원짜리 빼가지고 여기 있어요 가져가시고
식사라도 잘 챙겨 드시고 하세요 하고 이렇게 10,000원짜리 줬대요. 그랬더니 꾸벅 인사를 하면서 갑자기 본인한테 질문을 하더래요. 예. 네 사장님 술 좋아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술 좋아하죠? 그렇다고 막 미친 듯이 좋아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이에요. 왜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랬더니 사장님 술 먹을 때 꼭 세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더래요. 예.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해드릴게요. 근데 뭐 솔직히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뭐 아이고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하고 조심히 잘 들어가셔라 하고 집에 들어와서 진짜 그날 밤에 답답해서 잠도 못 자고 바로 다시 시골로 들어왔대요. 시골로 들어왔더니 아이고 살 것 같더래요. 숨이 팍 뛰더래요. 아이고 그래 나 도시에서 못 살겠다. 아유 내가 이렇게까지 도시를 싫어하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일평생 살았나 진짜 아이고 하면서 다시 할 일 없는 시골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어슬렁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당직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주를 좀 넉넉하게 가져갈까? 그래서 한 3병을 챙겼대요. 소주를. 소주 3병하고 오징어하고 좀 챙겨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안 오시나? 좀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안 오시려나 보다 하고 혼자서 1병 정도 먹다가 잠깐 스르륵 잠에 들었대요. 그때가 본인이 기억하기로 한 9시 반이 좀 못 됐을 시간이래요. 그때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통통통 하고 바깥에서 문 두들기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번떡 일어나가지고 누구야? 그러니까 똘비 자네 안에 있는가? 그러더래요. 그리고 문을 열었대요. 아유 어르신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어르신 뒤에 다른 어르신도 한 분 더 있더래요. 다른 분도 여기 계시네? 그랬더니 아유 내 친구라고. 내 친구인데 저녁에 와가지고 이 친구도 밤에 왜 늙어봐. 우리 그냥 눈 감으면 자는 시간이고 뜨고 있으면 노는 시간인데 우리가 밤잠이 없어가지고 왔더니 마침 자네가 있구만 그려. 그래갖고 어이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셋이서 앉아가지고 소주를 걸치기 시작을 했대요. 우리 소주 종이컵 있잖아요. 작은 거. 네. 어차피 그 한 줄을 갖다 놨으니까 쫙 하면서 한 잔씩 따라 드리고 오징어 좀 뜯으면서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칵 웃으면서 술을 좀 먹다가 그 거지분이 했던 얘기가 문득 생각이 나더래요. 갑자기.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되게 뜬금없는 말을 했죠. 그 당시엔. 술을 먹을 때 몇 잔을 먹나 세보라고 그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거지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핸드폰이 폴더폰 있죠. 옛날 거. 폴더폰을 쓰고 계셨는데 이분이 자기 거 술 한 잔, 어르신들 한 잔 따라 드릴 때마다 0 누르고 통화 누르고 바로 탁 닫고 한 잔당 0 하나씩이에요. 3잔이면 000 통화 탁 닫고 그럼 나중에 0이란 숫자가 몇 개 찍혀있나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핸드폰을 누르고 닫고 하면서 술 이렇게 따르고 쫙 이렇게 노는데 너무 재밌더래요. 나중에는 이 핸드폰도 까먹고 재밌게 놀다가 이 두 분이 가셨대요. 가시고 본인도 술 좀 먹었으니까 이제 푹 자고 눈을 뜨니까는 한 9시 반 10시 이쯤 됐더래요. 그래서 아이고야 여기서 아주 내가 기가 막히게 잘 잤네 하고 일어나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동네 마을 사람들하고 또 일도 좀 도와주고 본인 텃밭 일도 좀 하고 뭐 좀 하고 이제 저녁 식사 시간 돼가지고 혼자서 간단하게 챙겨서 먹고 그냥 앉아서 테레비를 보고 있었대요. 테레비를 보다가 문득 핸드폰이 옆에 있어갖고 열어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통화 목록을 이렇게 봤대요. 그랬더니 숫자 0이 40개가 넘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대요. 아니 잠깐만. 내가 가져간 소주가 3병인데 소주 3병이 40잔이 나오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갑자기. 네. 아니 어떻게 소주 3병이 40잔이 나오지? 잠깐만. 머리를 긁적이면서 혼자 종이컵 소주컵 하나 놓고 냉장고 소주병 하나 꺼내가지고 1잔, 2잔, 3잔, 4잔 이렇게 따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종이컵이 일반 소주컵보다 큰가 한 6잔 반 7잔 나오더래요. 잠깐만 3병이면 아무리 내가 조금씩 따랐어도 30잔이 넘어갈 수가 없는데 내가 1병은 먹었었고 그럼 2병 가지고 40잔이 이게 말이 안 돼. 내가 뭐야 이거 내가 술 먹고 내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상하다 하는데 괜히 느낌이 무섭더래요. 그냥 내가 잠깐만 착각했겠지? 하면서 일단은 그냥 넘어가보자. 그래서 그날은 그냥 이렇게 넘어갔다가 다음날 일어났는데도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더래요. 그 생각이. 그래서 그 마을 사람 중에 조금 친해진 사람 하나 있어가지고 본인이랑 나이 차이 몇 살 안 나는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갖고 형님 잠깐만요. 형님도 당직 쓰죠? 불침번 쓰죠? 그랬더니 우리 다 쓰지. 그 옆마을 그 어르신 형님 쓸 때도 이렇게 자주 놀러 오시죠? 얘기를 하니까 누구? 그러더래요. 그 옆마을 어르신이요. 저 산 하나 넘어 마을 하나 있다면서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분 자주 오시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형님 그분들은 어떻게 밤에 산을 넘어서 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여간 이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뭘 몰라. 이런 시골은 말이야. 옛날부터 도시로 나가려고 산길이 다 나 있어갖고 이분들은 어려서부터 그 길을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야. 이런 거는 밤에 그냥 불빛에는 안 켜져서 눈 감고도 그냥 넘어다니시는 분들이야.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왜 그러니까? 그래요? 또 시골은 또 그런가 보네요. 예. 아무튼 형님도 그분들 어르신들 안다는 거잖아요. 그 머리 하얘갖고 그분. 그랬지. 안다니까. 왜 그래? 무서워?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그렇게 뭐 약해 보여요, 형님. 어르신들 뭐 그거 무섭게 하고 이제 막 놀고 뭐하고 하다 시간이 어영부영 흐르고 또 본인 불침번 날이 또 다가온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오늘 불침번은 핸드폰 알람을 한번 맞추자. 네. 그래서 새벽 2시에 알람을 맞춰놨대요. 새벽 2시가 되면은 울리게 알람을 맞춰놓고 올라가가지고 있는데 어르신이 또 오시더래요. 어르신이 오시는데 이번에는 어르신하고 그 같이 온 친구분하고 또 다른 친구분 3분이 오시더래요. 점점 사람이 많아지네. 그래갖고 일단은 앉아서 먹으면서 유심히 봤대요. 우리 그런 생각, 뭐 귀신은 다리가 없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귀신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유심히 보는데 사람이더래요. 악수도 하고 했는데 손에서 온기도 느껴졌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렇지 멍청해갖고 나이가 이 나이 먹고도 이렇게 겁이 많으니 내가 참 하면서 술 먹고 너무 재밌게 놀았대요. 또 진짜로 시골에 와서 이 불침번을 매일 쓰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고 시간이 너무 재밌는데 갑자기 띨리릴리 하면서 이제 알람이 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알람이 울리네. 핸드폰 알람을 딱 열어서 확인을 하는데 본인이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누워서 핸드폰을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대요. 뭐야? 벌떡 일어나서 앉아서 보니까는 소주병이 옆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소주병은 다 비워져 있고 혼자 있더래요. 뭐야? 꿈꾼 거야? 잠깐만. 내가 혼자 3병을 술을 다 때리고 잤나? 이게 뭐지? 분명히 놀고 있었는데 잠깐만. 이분들이 없는 분은 아니라고 했고 근데 너무 무섭더래요. 그 순간 너무 무섭더래요. 내가 귀신을 본 건가? 이러고 있는데 바스락 소리가 나더래요. 예? 몸이 굳더래요. 잠깐만. 가만히 몸이 굳어 있는데 점점 바스락 다가오더니 통통통 문을 두들기더래요. 네. 누구세요? 그랬더니 똘비 안에 있는가? 그러더래요. 그분이시더래요. 다시 머리 하얀 그분. 안에 들어오십시오 해가지고 안에 있는 그 잠금장치 열어주고 문을 이렇게 열었대요.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말이 잘 안 나오더래요. 그랬더니 똘비 자네가 오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나 한번 하려고 왔네 하고 또 오시더래요. 예. 근데 여기서 갑자기 온몸에 이분이 소름이 돋았던 게 뭐냐면 이분이 온 방향은 창문이 없는 방향인데 항상 올 때마다 문을 두들기면 똘비 안에 있는가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오늘 누가 불침번인지 어떻게 알고 문 두들기면서 본인 이름을 불렀을까? 오. 이 생각이 들더래요. 잠깐만 이거 사람 아니다.
내가 이거는 뭔가 지금 내가 이거 홀렸든가 귀신을 보고 있든가 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어르신 오늘은 제가 몸이 안 좋습니다. 어르신 지금 내려가서 집에서 좀 자려고 하는데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에잉 젊은 사람이 이 사람아 나랑 얘기 좀 하고 가세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아니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어르신 죄송합니다 하면서 팍 그냥 나갔대요. 그냥 바깥으로. 그랬더니 어이 똘비 하면서 계속 부르더래요 본인을. 근데 부르든가 뭘 하든가 모르겠다 하고 이제 막 걸어가다가 이제 3m로 두다다다닥 뛰어가고 집으로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몸에 막 한여름이었는데 그때가 한기가 막 찾아들더래요 몸에. 그래가지고 이불을 둘러싸고 덜덜덜덜 떨면서 어떻게 하자 하다가 핸드폰으로 와이프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와이프가 이제 전화를 받고 여보 나한테 좀 와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와이프가 아유 여보 이 시간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보 나한테 좀 빨리 지금 좀 와줘 아이고 나 귀신 본 것 같아 좀 빨리 와줘 막 얘기하니까 와이프가 일단 알았어요 하고 한 1시간이 조금 못 돼갖고 와이프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와이프 차를 타고 도시로 나갔대요. 도시로 나가가지고 진짜 너무 무서워갖고 와이프한테 싹 얘기를 했대요.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내가 그때 본 게 귀신인 것 같다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아니 그러니까 당신은 미쳤다고 산속에서 그러고 술 먹고 자빠져 있냐고. 없던 귀신도 보겠다고 그러면 당신 술 먹고 헛거본 거라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본인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술잔 숫자 센 거랑 자기 이름 부른 거랑 이게 한두 번은 아니었으니까 이게 만약에 본인이 그런 거였으면 알코올이 지금 중독이 되었고 머리가 잘못됐든가 제정신이 아니란 소린데 예. 그거는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일단 알았다고 여보 그냥 있으라고. 그리고 나가가지고 어디를 갔냐면은 점집을 갔대요. 점집을 갔는데 이 점쟁이가 그냥 어디 용한 점쟁이 없어요 물어봐서 갔던 건 아니고 용한지 안 용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 고객 중에 점쟁이가 있었어요. 차를 할 때 공업사를.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대요. 선생님 저 어디 공업사 똘 사장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누구? 그러더니 예 사장님 봤더래요. 그래서 저기 제가 뜬금없이 전화 드려가지고 이게 미친놈 같이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저 상담 한 번만 해줄 수 있을까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세요?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서 위치를 알려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대요.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거기서 헛거를 본 것 같고 막 얘기를 했더니 무당분이 본인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요 이상하다 막 그러더래요. 본인을 보면서 뭐가 이상하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아직 죽을 팔자 아니신데 왜 이렇게 피골이 상접하셔가지고 요즘 뭐 식사 못 하세요? 그러더래요. 무당이. 오. 아닙니다. 삼시세끼는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낯빛도 굴고 이거 그 사는 집이 어딥니까?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시골 어디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내일 오후에 나랑 좀 같이 가봅시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갖고 물론 출장비랑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하셨고 그래가지고 갔대요. 자기 집을 다음날 오후에 와이프까지 셋이 집에 가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둘러보고 초소도 이렇게 보고 하더니 아유 그렇구나 가십시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이상 없으니까 그랬더니 아무 이상 없어요. 그냥 뭐 술 드시고 하신 것 같고만 가십시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지금 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술 그렇게 많이 안 마셨는데 그랬더니 나가시자고 나 지금 다음 일정 있으니까 가시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모셔다 드릴게요 하고 다시 차 타고 그 마을 나가가지고 큰 도로로 올라타서 쭉 가는데 무당이 하더래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선생님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아이고야 똘 사장님 저런 데 있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저기도 당집이야 그러더래요. 예? 저기가 무슨 당집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 본인이 살고 있는 데도 당집이긴 한데 지금 거긴 아니고 제일 위에서 왼쪽 두 번째 있던 집이 뭐야? 그러더래요.
이장님 댁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야, 내가 느껴지는 기운도 그렇고 아까 전에 마을 한 바퀴 살짝 돌아볼 때 내가 창문 너머로도 봤는데 거기 당집이야. 거기 옆에 나져 있는 그림이나 뭐나 보면은 거기 일반 집 아닌데. 아, 그리고 거기 있지 마. 거기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저기 느낌 안 좋아. 막 얘기를 해주더래요. 근데 뭐 무당이 모든 걸 다 알고 막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맞죠. 무당분 내려드리고 와이프가 막 얘기를 했대요. 당신 저 무당한테 돈 10원도 더 갖다 줄 생각 꿈도 꾸지 말으라고. 당신 삥 뜯기는 거니까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말으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그 말도 맞대요. 구대야 된다고 그럼 몇 천만 원 또 뜯기겠구나. 우리 와이프가 역시 선녀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한테 알았다고. 아유, 근데 나 저 시골에선 못 살 것 같다고. 갑자기 무섭다고. 그래서 와이프가 잘 생각했고 그냥 도시 나와 살으라고. 나이 먹고 병원 가까운 게 최고라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내일 그럼 동 트면은 가가지고 내가 짐 챙겨서 오겠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와이프하고 본인하고 둘이 다시 시골집을 간 거예요. 본인 짐이 처음에 올 때는 뭐 차 한 대 반도 안 실릴 정도였지만 그렇게 몇 달을 살다 보니까 생각보다 짐이 많아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주섬주섬 짐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넣고 있는데 이제 낮 시간이어가지고 다들 이제 논일하러 나갔고 이제 안 보이니까 그냥 무당이 얘기하니까 되게 궁금하더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장님 댁을 이제 설렁설렁 올라갔대요. 이제 와이프 보고 싫으라고 좀 정리 좀 하고 있으라고 그러고 살살 걸어서 이장님 댁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주변에 누가 있나 없나 봤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보통 시골에 낮에 아무도 없죠. 이장님 댁을 이렇게 담이 되게 낮으니까 이렇게 안을 봤더니 창문이 닫혀 있더래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럼 안 되는데 창문만 살짝 열어서 한번 볼까 해가지고 창문을 열려고 하는데 창문이 이렇게 잠겨 있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현관문을 열었더니 현관문이 열리더래요. 현관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장님 댁을 처음 들어가 본 거예요. 그때 딱 들어가자마자 향냄새 나더래요. 그냥 아, 뭐가 있긴 있구나 해가지고 신발을 벗고 그냥 오른쪽에 방문이 하나 있길래 그 방문을 딱 열었는데 그 우리 일반적으로 신점 보러 가면 생긴 제단 있죠? 네. 그런 게 차려져 있더래요, 그 방에. 아이고, 도당이었구나. 근데 뭐 이분이 나한테 해코지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내가 도시에서 본 무당이 사입인 아니었나 보다. 이런 것도 다 알아맞추고 일단은 봤으니까 나가자 해서 돌아서서 나가서 현관문 닫고 이장님 댁 나가서 코너 딱 도는데 바로 본인보다 몇 살 많았던 형님이 서 계시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고 형님 얘기를 했더니 형님이 똘비 이장님 댁에서 왜 나와? 굴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장님 좀 계시면 상의 좀 하려고 왔다가 이장님이 안 계셔가지고요. 이장님 좀 부르다가 대답이 없어서 나가는 길입니다 형님. 그러니까는 그래? 뭘 본 건 아니고 하면서 막 오는데 이때 이분이 본인 스스로가 이제 기억을 할 때 기묘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갑자기 사람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진짜 심장 저 깊은 데서 우라통이 쫙 치밀어 오르더래요. 머리 끝까지. 그동안 본인이 살면서 손님 상대하면서 겪었던 스트레스 이게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처럼 이유가 없었대요. 그냥 형님한테 막 소리지르며 따졌대요. 내가 보긴 뭘 봐. 내가 그냥 왔다고 간다고 했잖아. 근데 왜 그래? 왜 길을 막고 그래? 왜 하고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는 그 형님이 고개를 내밀고 좌우로 흔들면서 아니 뭘 봤네. 봐놓고 같이 도망가네. 남자란 새끼가 하면서 막 약 올리듯이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손바닥으로 귀싸대기를 딱 쳐돌렸대요. 그 형님을. 근데 탁 하고 귀싸대기를 맞으면 보통 사람이 이게 뭐한 짓이야 하면서 화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은 사람이. 근데 그 형님이 빵 맞더니 다시 희죽희죽 웃으면서 아니 남자 새끼 힘이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때려가고 어떻게 사람 하나 죽겠어? 이 병놈아? 하면서 막 뭐라 또 하더래요. 한 대를 더 때렸대요. 귀싸대기를.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다시 한 번 해봐 하면서 딱 때리고 그랬더니 또 웃으면서 하는데 이분도 본인이 서비스직을 어찌됐건 15년 이상을 하셨잖아요.
두 대 때리고 세 대째 손이 나가는데 딱 멈춰지더래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뭔가 본인이 15년 동안 갈고 닦은 내공으로 막는 느낌. 예. 이러면 안 돼. 근데 이 형님이 입술까지 살짝 터져가지고 희죽희죽 웃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한테는 감정 없어. 팍 밀치고 나갔대요. 막 나가가지고 이제 와이프한테 여보 지금 싫지 마. 가자 하고 다시 도시로 나갔대요. 그냥 오. 집에 와가지고 막 생각을 하는데 이해가 되는 게 단 하나가 없더래요. 진짜 돌아버리겠다 진짜. 500은 그래 다행이다. 차라리 다행이다. 내가 500에 이 정도 하고 말았으니 다행이다 하고 2, 3일 정도 심적 안정을 취한 후에 네. 이제 친구를 한 명 만나가지고 소주잔을 걸치는데 친구가 왜 그냐, 몸 어디 안 좋냐, 우리 나이에 건강검진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얼굴 낯빛이 워낙 안 좋으니까 얘기를 했대요. 친구한테. 아이고 친구야, 내가 사실 이런 일을 겪었고 내가 미친 거지 않을까? 아니면은 내가 안 미쳤으면 내가 뭐에 홀린 걸까? 나 모르겠다고, 무섭고 너무 혼란스럽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이래 이씨 거기 어디야 그러더래요. 성격이 불같은 친구였대요. 예. 그래가지고 아유 그러지 마라 그게 사람이 무서운 곳이 아니여 얘기를 하니까 야 귀신이 어딨냐 그런 게 어딨어 거기 어디야 막 그러더래요. 친구가 술 먹다 말고. 그래가지고 아사라 너 술 많이 먹었다 그러지 말고 내일 얘기하자 하고 달래서 다음날이 됐는데 아침 대바람부터 친구가 집 앞에 하고 문을 두들기더래요. 야 가자고. 가가지고 확인해보면 될 거 아니냐고. 자식들이 시골 무서운 건 알아도 도시 무서운 건 모르네? 그러면서 왔더래요, 친구가. 그래갖고 본인하고 같이 술 먹었던 친구하고 또 다른 친구하고 3명이서 그 시골을 다시 들어갔대요. 시골에 낮에 들어가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친구가 막 돌아다니면서 어떤 새끼야 귀싸대기 돌렸다는 놈이 어떤 놈이야 한번 가서 보자 하면서 막 찾으러 다니는데 저 멀리 그 보이더래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이야 저 사람 얘기를 해주니까 친구가 막 가더니 멱살을 잡고 데리고 오더래요. 그래서 이 새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내 친구한테 미친 짓 했어?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친구도 참 성격이 불같은 것 같아요. 처음 보는데 그렇게 얘기하는가 저도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게 황당하다는 듯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어디서 오셨어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성격 불같은 친구가 죽방을 쳐 돌릴 것처럼 주먹을 들기 시작을 하더래요. 너 똑바로 얘기하라고. 왜 그러지? 원래 성격이 더러운 놈인 건 알고 있었지만 왜 그러지? 하는데 옆에 이제 같이 온 친구 하나가 말리더래요. 막 뜯어 말기면서 야 이런 사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한쪽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가갖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저씨 여기 마을이 여기가 정상적인 말 맞아? 내 친구 말 들어봤더니 내 친구가 미친 건가? 막 얘기를 하더래요. 아저씨 입술 보니까 터진 거 맞네. 그때 희죽희죽 웃으면서 막 그랬던 거 맞아? 내가 봤을 땐 맞는데? 막 얘기를 하니까 아저씨가 나 그런 적 없다고 기억 없다고 딱 잡아 떼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성격 더러운 친구가 그 아저씨를 잡고 있고 같이 온 다른 친구가 똘비를 데리고 한쪽으로 가더래요. 그러면서 똘비한테 얘기하더래요. 야, 너 300 있어? 그러더래요. 300은 있지 왜? 너 일단은 나한테 빌린 거다. 300 갚어. 그러더래요. 뭔 개소리야. 그랬더니 300 갚어. 좀 이따 보면 알 거야. 그러면서 아저씨 일로 와봐. 그러면서 50만 원씩 한 다발로 묶어놓은 돈다발을 빼더래요. 6다발 총 300을 딱 쥐어주면서 아저씨 다 됐고 얘기나 한번 해봐. 조용히 나가려니까 얘기해봐. 아저씨 입에서 나왔단 말 한마디 나왔게 얘기해봐.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300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딱 주더니 입을 막 다시더래요. 네. 입을 막 다시더니 주변을 좌우 막 둘러보더니 이쪽으로 오시오. 그러더니 한쪽으로 가더래요. 으슥한 데로. 그랬더니 뭐라 얘기를 해주는데 이장님이 무당도 맞아요. 무당도 맞고 그 우리 시골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산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 고인이 되시면
묻어야 될 거잖아요. 무덤을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마을을 지나가게 되죠. 그러면 마을에다가 돈을 좀 줘야 돼요. 마을에다 돈을 주지 않으면요, 운구 네. 차량을 막아요. 아. 마을에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귀족님들 중에. 이 무당이 여기 마을의 털을 잡을 때 뭘 보고 잡았냐? 풍수를 보고 잡았대요. 풍수를 보고 일부러 딱 이 마을의 털을 잡고 자기의 제자들과 같이 털을 잡고 만들기 시작한 마을이래요, 여기가. 그래서 이쪽 근처 도시에서 돌아가시는데 조금 뭐 풍수 좀 중요시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마을 근처를 안 볼 수가 없대요. 네. 그러면은 들어가는 차들 다 가로막고, 이게 뭐 고인분의 집안이 뭐 하시는 집안이냐 막 해가지고 뭐 몇백만 원 뜯어내고,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그냥 흔하게 있는 일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는 게 뭐였냐면은, 왜 똘비 이분이 그런 일을 겪기 시작을 했던 거냐면, 고인분이 묻히잖아요. 무덤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무덤이 만들어지고 유족들이 이제 떠나고, 그날 밤 무덤을 판대요. 가서 다시 무덤을 파서, 아마 입과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안에다가 노잣돈도 넣어놓는 경우가 있고 금도 넣어놓는 경우가 있고 살아생전 유품을 넣어놓는 경우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일단 다 챙긴대요. 다 챙기고 새끼손가락을 하나씩 가져간대요. 어머. 새끼손가락 하나씩 딱 가져다가 작은 호리병에다 넣고 뚜껑을 뽁 막아가지고 어디다 보관을 하냐면은, 그 경비를 쓰던 거기에다가 보관을 한대요. 거기가 보관소인데, 거기도 위치를 잡은 이유가 여기에 묻히신 분들이 있죠. 묻히신 분들이 못 나가게 막는 데래요, 거기가. 그래서 이 묻히신 분들을 가지고 무당을 영위를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이 무당분은 여기에 어떤 분이, 고인분이 들어와서 묻히면은 새끼손가락을 가져가서 뭘 하고 이 고인분의 혼이 못 나가게 거길 틀어막고, 이분을 이용을 해서 점사를 보고 신기를 일으키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와. 그러면은 나한테 찾아온 머리 하얀 분, 내가 얘기했을 때 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쪽도 봤냐고 그랬더니, 그 머리 하얀 분이 가장 최근에 운구차로 들어오신 분이라고. 밤에 봤을 때 머리가 하얗다고, 그분이. 머리 하얗고 턱이 좀 뾰족하시고 얼굴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맞더래요, 오신 분이. 예. 한숨이 나오더래요. 한숨이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어디 가서 얘기는 안 하려니까 알았다고, 그냥 가서 일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글들이 막 헤헤 웃으면서 한 300 더 주면은 내가 또 뭐 몇 가지 더 알려줄 수도 있는데 막 글더래요. 됐다고, 이쯤 들었으면 됐다고, 그냥 가시라고 보내고, 그냥 아예 시골 생활 정리하고 그냥 도시에서 지금은 쭉 살아오신 분의 얘기인데, 오, 예.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이제 제 실제로 한 번은 뵙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전달해 주신 대표님, 그 서비스센터 대표님도 그렇고, 저는 아직까지 솔직히 귀신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저는. 네. 그리고 돌비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가위는 눌려봤습니다만 전 가위도 안 무서워하거든요. 그냥 가위는 그냥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눌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전 이런 걸 1도 안 무서워하고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 이야기는 진짜 있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좀. 와. 아니, 그래가지고 동네 꼬마님이 귀신에 관련된,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와 현실 공포가 어떻게 이렇게 어우러지지? 미쳤네 이거. 사실 오늘 얘기를 조금 준비를 하면서 오늘도 진짜 걱정 많았어요. 얘 전공이 아니잖아요, 진짜. 전공이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이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영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뭔가를 듣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전달을 하려니까 좀 어려웠어요, 솔직히. 네. 아니에요. 너무 잘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디테일이 하나하나가 살아있었는데, 일단은 무서운 거는 그 이야기 자체 분위기가 있어요. 일단 시골이 나오고, 뭔가 폐쇄적인 느낌이고, 거긴데 막 누가 찾아와서 계속 누구 있는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모든 게 다 너무 잘 어우러졌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워낙 잘 예. 전달을 하시니까 믿고 듣죠, 이제는. 믿고 듣습니다. 아유, 과찬입니다. 아유, 선생님. 동맨, 감사합니다, 동맨. 아유, 돌맨 네, 감사합니다. 아유, 동맨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맥구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냥 믿고 듣습니다. 이 말 한마디. 그냥 이 말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기력은 그냥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연기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그냥 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그냥 막 이걸 연기한다가 아니에요. 이제 그 수준을 넘었습니다, 동맥구마님은.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